백세시대 백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FTX 회생을 위한 처분 가능 암호화폐 목록이 공개되었는데 무려 그 금액이 2조 6,450억 원 상당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솔라나가 제일 많고요. 11억 상당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5억 6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웰스파고 은행이 리플이 500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현재 리플은 0.4, 0.5달러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500달러라고 한다 그러면 1000배입니다. 1000배. 여기서부터 현재 0.4달러에서 1000배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암호화폐도 증권과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의 규제 비적용은 연방증권법 시행 이전인 1920년대 모습을 연상한다면서 암호화폐도 똑같은 규제를 받도록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아직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의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전 페이팔 CEO가 비트코인이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가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추후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로 큰 활용성을 보일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가진 범국경성, 그리고 중립성, 탈중앙성은 현재의 규제 문제를 뛰어넘고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로 거듭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가 암호화폐가 내년 미국 대선에 중대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언급이죠. 2024년도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암호화폐가 선거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는데, 그것은 현재 미국 내에 약 5,600만 명의 암호화폐 유저인 상황을 지목을 한 것입니다. 미국 인구 3억을 감안했을 때 5,600만 명의 암호화폐 유저는 굉장히 큰 규모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의 대선 승리를 원하는 세력 모두 암호화폐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언급이라 할 수 있겠죠. 앤서니 폼플리아노 모건 크릭 디지털 공동 설립자가 비트코인이 제도권 진입에 곧 강세장 접어들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올해 말까지 승인될 것이라 전망을 하면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할 것이고, 이에 비트코인이 큰 상승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들 다 하락을 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FTX가 회생을 하기 위한 암호화폐 처분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 비트코인도 지금 25,0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25,000달러, 25,200달러가 무너지면 더 큰 폭 조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분석가가 코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알리 마르티네즈 암호화폐 분석가 겸 트레이더가 25,200달러, 비트코인이 25,200달러 지지선 밑으로 떨어지면 큰 폭의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죠. 그리고 라니아 굴레라는 또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이 매우 중요한 지지선이 24,000달러를 향하면 약세 전환 추세를 가리키게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또 존 스테파니디스 블록체인 인프라 재단 DAO 최고 경영자가 최근에 알트코인 가치 하락은 FTX 보유 자산의 청산 승인 예상 때문에 비롯된 것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제가 현재 이제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는데 비트코인은 25,000달러를 붕괴한 붕괴 현상이 6월달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25,000달러를 살짝 붕괴하기도 했었고요. 24,900달러, 25,200달러 이 사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25,000달러가 붕괴된 것은 6월 중순 이후에 처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락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은 FTX가 암호화폐를 대거 내다 팔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FTX의 부채를 갚기 위해서 FTX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팔 것을 법원이 명령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FTX 발 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FTX발 매도 압력에 비트코인이 3개월 내 최저치, 그리고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9월 달에 하락을 하고 11월에 강세 전환하고 이렇게 된 흐름이어서 이제 9월 달에 하락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지 말 것을 이렇게 언급한 그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은 하락을 하지만 반감기를 고려할 때 상승의 전환점은 11월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비트코인 기술 분석가 크립토콘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9월 달은 약세를 감안을 해야 되지만 11월 달에 강세 전환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가상화폐 대형 악재 직면한 것은 13일부터 FTX발 매물이 쏟아질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일부터 2,600억 원어치의 가상화폐가 매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솔라나가 제일 하락 압력을 받는 것인데 FTX는 11억 6천만 달러의 솔라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700억. 그러니까 FTX가 솔라나 다음으로 들고 있는 것은 FTT 7천억, 그다음 비트코인 2,700억, 그다음에 스테이블코인 3,200억 순입니다. 그러니까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은 솔라나 그리고 비트코인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건데요. 자, 과연 FTX가 솔라나와 비트코인의 매물을 내놓을지 그 상황도 유념을 해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불명확한 규제에 멍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도 미국도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가상자산 업계가 멍들고 있다라는 그런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경우는 증권성 판단이 주요한 이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가상자산이 증권성이 있을 경우에는 증권거래위원회가, 그리고 상품에 가까울 경우는 상품거래위원회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상자산 증권성에 대한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서 업계 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국내에서는 그림자 규제의 형태로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검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의 법인 계좌 개설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없으나 2021년 특검법 시행 당시에 국내 거래소는 법인과 외국인 가상자산 거래 지원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이나 국내나 이런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명확한 그 밑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불확실성을 벗어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쌍봉 패턴 형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2만 달러 추가 하락 현실화가 있을지 그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렉트 캐피털이 지난주 비트코인 거래가가 2만 6천 달러 아래로 끝난 것을 두고 쌍봉 패턴 확인 가능성이 높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26,000달러 선에서 이제 계속 움직이고 있다가 이제 26,000달러를 하회하고 25,000달러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26,000달러 이하인 상황에서 22,000달러 지역을 향해 폭락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이 렉트 캐피털 외에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인 크립토가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25,700달러, 25,700달러의 수평 지지선이 무너지면 8% 가량이 추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RSI 상대 강도 지수가 강세 다이버전스를 기록하면서 상승 모멘텀이 축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강세 전환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술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현재 25,100달러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25,100달러 수준, 그리고 25,700달러가 아까 수평 지지선이라고 언급한 것은 바로 여기 이 자리거든요. 25,700달러 선. 이 자리가 이제 계속 거래가 많이 됐던 자리라서 이제 수평 지지선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일봉 상황에서 2단계로 접근하자고 제가 안내를 드렸죠. 이게 1단계고요. 이렇게 2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1단계는 16,000달러부터 25,500달러, 그 사이가 이제 1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16K부터 25K죠. 여기가 이제 1단계입니다.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25,000달러, 25K부터 그 다음에 32K 정도, 32K까지 가진 않았습니다만 여기가 이제 2단계거든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크기를 보게 되면 9,000이죠. 16K부터 25K를 보게 되면 9,000이고 9,000달러고 25K부터 32K가 이제 7,000입니다. 그래서 1단계의 고점과 지금 2단계의 저점이 이제 맞물리는 자리, 거기가 이제 하단인데 25K가 이제 중요한 자리죠. 25K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밀리게 되면은 2만 달러로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FTX 매도 압력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불안감 때문에 상승을 시키기 어렵겠죠. 그럼 하방을 바라보는 그런 세력들은 숏으로 대응하면서 그 물량이 쏟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응이 중요한 것이죠. 대응이. 자, 25,000달러에서 하회를 했을 때 지지 라인이 어디가 될지를 빨리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1차 말씀드렸던 것은 1차, 그 다음에 2차로 따져봤을 때의 지지 라인을 보자는 거죠. 1차 지진, 자, 1차 지지를 받은 지지를 저는 23K로 말씀드렸습니다. 23K. 23K는 어떤 자리냐면 월봉의 60월선이에요. 23K는 60월선. 자, 60월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3K 60월선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지지는 2만 달러 선입니다. 2만 달러. 20K. 20K는 어떤 자리냐? 주봉에서 구름층 하단입니다. 주봉.
주봉에서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하단이에요.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하단. 그래서 20K와 23K의 지지를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락을 한다고 해서 놀랄 것이 아니라 이 두 개의 지지 라인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너무 염려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FTX발 매도 압력에 의해서 하락할 때는 1차 23,000달러, 2차 2만 달러, 이 두 개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뉴스는 악재의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의 경우에는 계속 매집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고, 단기 투자자는 지금 단계에서 바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지지라인 23,000달러에서 매수, 그리고 반등할 때 매도, 다음에 2차 지지라인 2만 달러 오게 되면 거기서 매수, 반등할 때 매도. 이렇게 단기 투자자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장기 투자자의 경우는 매수의 입장에서 보세요. 23,000달러에서 분할 매수, 그리고 조금 더 추가 하락하면 2만 달러 선에서 추가 매수,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매집의 차원에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투자 자산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생존 수단으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단기 하방 압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내하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혼자서 매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매매하기 어렵습니다. 매매 도움 받으셔야 되겠죠. 무료 차트 분석방이 있습니다. 하단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링크에 들어오십시오. 링크에 들어오셔서 현재 구독자가 792명이나 되는 이 고래 시그널의 그 무료 차트 분석방 입장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이 유익하였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